여러분 안녕하십니까? LA 사는 친구입니다. 오늘은 5월 21일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이런 얘기를 한번 여러분과 나눠보죠. 행복은 습관이다. 그것을 몸에 지녀라. 이런 말이 있는데요. 매사에 긍정적이고 밝은 사람은 어떤 환경에 가더라도 그렇게 늘 긍정적이고 밝습니다. 행복도 습관에서 온다는 겁니다. 행복한 생각, 행복한 마음을 가지면 실제로 행복해진다는 거죠. 네. 여러분도 그래서 행복한 습관을 가지고 매사에 긍정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5월 21일 목요일, 오늘도 캘리포니아와 LA를 중심으로 코로나와 관련된 소식 그리고 유익한 정보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 관련된 현황 살펴보죠. 세계적으로 코로나 확진자는 511만 7천 명, 사망자는 33만 2천 명이고요. 미국은 확진자가 160만 8천 명, 사망자는 9만 5천 명입니다. 어제 하루 사이에 2만 1,000명의 확진자가 나왔고요. 사망자로는 1,461명이 나왔습니다. 그동안 한 2만 명 정도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데 사망자는 1,000명 정도를 유지했다가 며칠 전부터 1,500, 1,400 이렇게 약간 오른 듯한 그런 인상이 있습니다. 좀 더 우리는 주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고요. 자, 뉴욕은 확진자가 36만 6천 명, 사망자는 2만 8,860명. 캘리포니아는 확진자가 8만 6,227명, 사망자는 3,542명입니다. LA 카운티는 확진자가 4만 975명, 사망자가 1,976명. 오렌지 카운티는 4,841명 확진 판정에 사망자가 112명입니다. 특이한 것이 오렌지 카운티에서 그동안 88명, 88명에서 며칠 동안 계속 사망자가 없었는데 어제 하루 사이에 20여 명이 이렇게 늘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이쪽 오렌지 카운티에서도 사망이 많이 늘었다는 소식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자,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돌발 행동을 많이 하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얼마 전에는 하이드록시클로로퀸을 복용하고 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경악하게 했는데 어제는 또 중국에 대해서 코로나19 관련해서 맹비난을 또 퍼부었는데요. 또라이, 얼간이 이런 그 막말을 쓰면서 중국을 또 비난을 했습니다. 지금 이런 그 비난의 내용 뒤에는 지금 민주당의 조 바이든 후보한테 지금 여론에서 지고 있는 이런 상황을 트럼프가 다른 쪽으로 자꾸 돌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코로나19 사태를 잘 대응하지 못한 거에 대해서 자꾸 중국을 꼬집는 거 아니냐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이 이렇게 자꾸 돌발 행동을 하는 것이 긍정적이보다는 이게 부메랑으로 자기한테 계속 화살이 날아오고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자, 얼마 전에 제가 WHO에서 그 표면에 있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접촉된 것들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번에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에서도 이런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CDC에서는 표면에 묻은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이 감염될 수 있으니 매우 조심해야 된다. 그리고 이 소독을 아주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라고 발표를 했었는데 어제 입장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런 표면에 탁자라든지 유리라든지 문고리라든지 이런 데에 바이러스가 살아있고 남아있겠지만 이것을 통해서 감염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입장을 바꿨는데요. 주로 대면 접촉을 통해서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하고 이야기하는 과정에 비말이 옮겨져서 감염된다든지 기침이나 재채기를 통해서 옮겨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했고 그래서 마스크를 착용할 경우에 감염률을 현저하게 떨어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고를 했습니다.
자, 경제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 공화당에서 3조 원을 더 지금 그 경제 회복을 위해서 투입하자라고 법안을 올렸고 지금 하원 의원까지 통과됐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라고 했는데 워싱턴 포스트가 어제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서는 여전히 그 실업급여 연장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라고 이제 전했는데 그 이유는 경제 회복에 방해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공화당과 트럼프 대통령은 그 이유는 우리 실업자들이 직업을 잃은 사람들이 직장 복귀를 안 한다는 거죠. 실업급여를 받기 때문에 직장 복귀를 안 하고 그렇게 됨으로 인해서 경제가 돌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경제 회복이 더디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많은 경제학자들은 이 의견에 대해서 반대의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실업급여가 중단될 경우에는 위축된 소비 심리가 그나마 더 위축돼서 경제가 더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실업급여를 줘서라도 경제를 다시 소비를 또 진작시키고 경제 회생할 수 있도록 경제가 돌아갈 수 있도록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트럼프는 자꾸 그 미국 경제가 곧 살아날 것이다. 금방 빠른 시일에 회복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경제학자들 역시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분위기라고 합니다. 자,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PPP라는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들한테 그 론을 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그 프로그램의 조건에는 75% 이상을 종업원들 급여로 줘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론을 갚지 않아도 된다라고 돼 있었는데 그 론을 탕감하는 조건이 굉장히 완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민주당을 중심으로 의회에서 다음 주에 이 PPP에서 얘기하는 75% 종업원에 줘야 되는 그 비율을 아예 없애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민주당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반면 하원 의원에서는 그렇게 통과가 될 것 같고요. 상원 의원, 공화당이 이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원 의원에서는 PPP론이 원래 목적이 그게 아닌데 그렇게 없애버리면 안 되고 50%는 종업원들에게 주는 걸로 하자. 이렇게 지금 얘기가 돼서 협의가 그렇게 될 것 같다고 전망한다고 이제 보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5%에서 50%로 줄어들고 또 한편 론을 받으면 8주 2개월 안에 그 급여를 그 돈을 써야 되는데 이것도 연장했습니다. 6개월로 24주 안에 그 론 받은 금액의 50%를 종업원들의 급여로 주면 된다. 이렇게 좀 탕감할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해서 보다 많은 중소기업체들이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이렇게 되는데 그 이유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탕감해 주느냐면 종업원들이 지금 업무에 복귀하는 것들을 꺼려하고 있기 때문이죠. 1차적으로는 실업급여를 받고 있기 때문에 위험한 언제 감염될지 모르는 현장 복귀를 좀 꺼리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지금 자가격리로 인해서 경제 재오픈이 계속 늦춰지고 있으니까 경제를 살리는 데 있어서 어려운데 중소기업들이 회사 유지하기도 어려운 상황에 직원들 월급까지 줘야 되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 유지를 위해서 그중에 일부를 사용할 수 있도록 좀 허용해 주는 거죠. 이런 측면에서 경제기업, 그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어느 한 방편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경제 개방을 앞두고 지금 공방이 치열하게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행정부에서도 이렇게 얘기했죠. LA 카운티 그 슈퍼바이저 위원회에서도 7월 4일을 디데이로 해서 우리가 준비하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LA 카운티 보건국에서는 7월 4일 글쎄 그건 아직 빠른 것 같은데 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오락가락하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모든 것들의 기본은 그렇습니다. 경제를 오픈하든
오픈하지 않든 우리가 지금 지켜야 되는 기본적인 공공 위생 질서, 마스크를 한다든지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한다든지 대면 접촉을 최소화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계속 이어져 가야 할 것이고요. 이거를 통해서 점점 감염률은 낮아져야 되고 사망자도 점점 나타나지 않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구글과 애플이 코로나19 환자의 접촉자를 자동으로 추적하는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고 AP통신이 어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소프트웨어는 블루투스를 활용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어떤 데이터를 만드는 건데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B라는 사람을 만났을 때 일정 거리가 됐을 때 두 개가 이제 어떤 데이터를 만들겠죠. 데이터를 만들어서 빅데이터가 이 정보를 가지고 있다가 A라는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을 때 B라는 사람한테 자동으로 이제 연결해 준다는 거죠. A라는 사람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당신도 코로나 검사를 받으십시오. 이렇게 문자 메시지를 이제 보내준다. 이런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라는 건데요. 만약에 이것이 잘 활용이 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에 이게 예방할 수도 있고 빠른 시일에 사람들을 추적해서 치료할 수 있고 조치할 수 있는 이런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나라에서 그리고 미국의 몇 개의 주에서도 이것을 개발하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그동안 실패를 했다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가 제일 두려워하는 것은 사실 개인 사생활 내지는 나의 그 정보가 노출되지 않겠느냐 이런 우려들을 많이 하게 될 텐데 그래서 애플과 구글에서 얘기하기는 앱 사용자는 그냥 암호화 처리될 뿐이다. 그리고 GPS 데이터는 사용하지 않는다.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어디에 가서 누구를 만났다라는 이런 정보들까지는 이게 데이터로 남아있지 않는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정도만 나오고 어디 가서 만났다라는 정도는 안 나온다는 얘기고요. 또 하나는 이것이 정부기관에서 이용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막겠다. 즉 여러분들의 개인 신상이나 정보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호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관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프트웨어를 쓰느냐 하는 게 이제 요 관건일 것 같고요. 또 하나 드는 생각은 그거죠. 정말로 세상은 빅데이터의 세상이 되는구나. 우리의 그 사생활이라든지 우리의 정보들이 이제는 누군가에 의해서 빅데이터에 의해서 노출되는구나 하는 생각들이 들어서 조금은 찜찜한 마음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조만간에 교회하고 학교도 다시 문을 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캘리포니아 법무부에서 게빈 뉴섬 주지사에게 경제 완화하는 만큼 교회도 문을 열 수 있도록 주정부에서 빨리 조치를 좀 취해달라 이런 편지를 19일 날 보냈다고 그럽니다. 법무부에서는 교회 예배를 제한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인권 침해가 우려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난 4월 14일 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이유로 종교단체를 이렇게 선별해서 단속하는 정책에 대해서 뭔가 법적인 뭔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게빈 뉴섬 주지사는 아직 이렇다 저렇다 반응을 안 하고 있습니다. 또 캘리포니아 교육부에서는 8월 말과 9월 초에 새 학기가 시작할 때는 정상적으로 캠퍼스에서 학교 수업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학생과 교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적용을 의무화하고 학생 간의 6피트 거리 유지하는 선에서 되도록이면 작은 규모의 수업을 중심으로 운영하겠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캠퍼스의 대면 수업뿐만 아니라 온라인 수업으로 가능한 그런 과목들은 온라인으로 하면서 병행한다. 그러면서 학교 시설들, 체육관이라든지 시설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방역 역시 철저히 해서 학생들이나 학부모들이 염려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유익한 정보가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눕니다. 학교에서 무료 급식을 받았거나 혹은 적은 비용으로 급식 혜택을 받았던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캘리포니아 주정부에서 식품 구입비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캘리포니아 사회복지국은 어제 체류 신분에 상관없이 무료 급식을 받거나 적은 비용으로 급식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들 1인당 식품 구입비를 위해서 $365씩 지원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서 해당 학생들은 팬데믹 선불 카드를 이제 받게 되는데요. 1차로는 연방정부에서 지원하는 푸드 스탬프 캘프레쉬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5월 말까지 카드가 올 것이고요. 2차로 저소득층 학생들은 따로 웹사이트를 통해서 이제 신청을 하면 되는데 늦어도 6월 말까지 모든 학생들에게 이렇게 보내주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걸로 인해서 주 전체 180만 명의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사회복지국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LA 다운타운에서 어젯밤에 총기 사건이 있었습니다. 밤 10시 50분에 샌페드로와 유가 사이에서 총기 사고가 있어서 60대 여성이 총을 맞아서 병원에 지금 치료 중에 있고요. 그로부터 10분 뒤 11시에는 샌페드로와 오가, 그러니까 한 블록 옆이죠. 오가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서 쓰러져 죽었죠. 총에 맞아서 죽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가에서 10시 50분에 총을 쏘고 오가로 가서 오가에서 또 총을 쏘고 그리고 이 사람이 아마 도주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지금 용의자를 추적 중에 있고요. 글렌데일에서도 어젯밤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글렌데일에서 20대 남성이 총에 맞아 죽은 일이 있었는데 지나가던 어린이 한 명도 총에 총상을 입어서 지금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청년하고 어린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거 보니까 이 괴한이 무작위로 그냥 총을 발사한 것 같은데요. 안타깝게도 애리조나에서도 또 총기 사고가 있었습니다. 애리조나 복합 쇼핑몰에서 총기 사고가 있었는데 용의자가 올린 것으로 생각이 되는 영상에 보면 비열한 사회에 복수하겠다 이런 내용이 아마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회적인 불만 이런 것 때문에 불특정하게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다행히 용의자는 현장에서 체포가 됐고 사상자는 없었다고 합니다. 네. 참 무서운 세상이죠. 경제가 어려워지고 세상이 흉흉해지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요. 이제는 우리가 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이런 범죄로부터 스스로 보호하고 조심해야 될 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LA에는 박경재 신임 LA 총영사가 지난 18일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습니다. 첫 일정으로는 한인타운 남단에 있는 로즈데일 공원묘지 한인 이민 선조묘에게 가서 참배한 걸로 시작을 했고요. 19일에는 LA 국립묘지를 찾아서 한국전쟁 참전용사 묘역에서 참배했다고 합니다. 예. 이번에 박경재 신임 총영사를 통해서 우리 한인들의 지위가 좀 높아지고 한국과의 관계가 좀 더 친밀해지고 우리 이민자들의 권익신장 이런 것들이 잘 좀 지켜주고 이민들의 단합된 그런 일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을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의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LA는 최고 82도, 최저 59도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최고 78도, 최저 58도입니다. 동부 뉴욕은 최고 68도, 최저 55도, 대체로 맑은 날씨고요. 내일은 70도, 최저 59도. 내일은 대체로 흐리고 소나기가 오는 것이 있겠습니다. 네.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행복은 습관이다라고 하니까요. 여러분 행복한 습관, 행복하려는 이런 마음들 이런 것들 가지고 행복한 삶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지금까지 LA 사는 친구였습니다. 감사합니다.